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이제 주말이죠. 참 주말인데 여러분들 기분은 조금 우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주식이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또 하락했습니다. 하락했는데 가장 주목해 봐야 될 점이 거래량이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방향이 바뀌기 직전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반등에 성공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횡보 라인을 계속 가는 거고, 여기서 하락을 한다면, 만약 갭 하락을 크게 한다면, 그 갭 하락을 메우지 못하고 지속 떨어진다면 다음 라인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럴 만한 이유는 없어 보이는데, 일단 미국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오늘 타진해 보고 주말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이 안에서 움직일 거다. 이 안에서 움직이는데 최대 떨어지면 여기 노란색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이게 여기 떨어진 다음에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여기서 반등할 때 이 정도는 룸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글로벌 정세를 지켜보면서 판단해 보시죠. 여기서는 반등할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주요 증시도 전체적으로 하락 중이에요. 지금 조정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골디락스라는 얘기가 또 나왔습니다. 또가 아니죠. 골디락스는 이제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골디락스, 예, 뜨뜻미지근한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뭐 불황도 아니고 호황도 아니고 그냥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골디락스 상태다,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증시는 S&P 500이 1% 가까이 떨어지고 나스닥이 1.3% 가까이 지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반등을 할 건데 어떤 타이밍에 반등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봐야겠죠. 밑꼬리를 길게 달고 양봉으로 끝나면 다음 주 한국 시장도 갭 상승으로 시작해서 우리의 반등 시나리오를 완성시키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지금 왜 조정을 보이고 있냐라고 하면 8월 비농업 30 고용 지수입니다. 31.5만 개 증가. 예상치에 부합한다라는 거예요. 예상치대로 별로 안 좋네. 약간 이거예요. 자, 실업률은 3.7%로 상승했으나 이것도 현재는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 유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자이언트 스텝을 기정사실화한 만큼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이언트 스텝이 벌어지면 지금 현재 1.34% 떨어진 정도가 바닥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역으로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 2% 3% 떨어지고 있겠죠. 언제까지 일어나 다시 말씀드리면 9월 21일입니다. 9월 21일까지는 그럴 수 있다. 자,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 한동안 조정을 보였다가 상승을 했었다. 오늘은 좀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랑 한국전력이랑 셀트리온 세 가지의 공매도 현황이랑 신용 현황 등을 좀 데이터로 수집해 봤어요.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다.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고, 하락 추세 상단 중간에 있습니다. 지금 볼린저 밴드로 치면 지금 중앙에 있겠죠. 지금 눈여겨봐야 될 점이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고 있어요. 하락하고 있는데 공매도 잔고가 올라가고 있다. 지금 공매도로 상승을 억누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죠. 누가 그러고 있냐? 외국인 기관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반기 되면 이 환율, 원달러 환율이 약세를 보인 거에 얘들은 반사 수익을 볼 거예요. 반사 혜택을 볼 거다. 수출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이 더 늘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 수요가 조금 정체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우려돼서 그렇겠죠. 원래 반도체라는 건 선투자하는 개념입니다. 선투자. 그러니까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죠. 근데 지금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있으니 미래 투자가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반도체 수요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좋아지겠지만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가진 않을 거다라는 게 이런 공매도 잔고에 보이는 거죠. 보통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상승하고 있다는 건 상승을 억제하고 있는 무리가 있다. 그게 누군가요? 외국인 기관이다. 그 이유는 반도체 수요, 그다음 원달러 약세 이것 때문입니다. 어차피 하락 추세 안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드라마틱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삼성전자도 최대 잘해도 횡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초대형주는 횡보 기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한국전력입니다. 지금 한국전력이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 뭐 예전에 비하면 아직 좀 견고한 주가 흐름이긴 하죠. 지금 현재 여기죠. 여기라고 하면 지금 바닥권입니다. 바닥권에서 횡보 중이다. 한국전력 크게 보면 좀 횡보 중입니다. 횡보. 지금 여기서는 물량을 매집하고 있는 주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하락 시 공매도 하락하고 있죠.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공매도 잔고는 주가가 하락할 때 떨어집니다. 이 당연한 겁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하잖아요. 왜냐? 공매도는 비쌀 때하고 쌀 때 갚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락할 때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게 정상이죠. 예. 바닥권에 가고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 얘들이 더 가격이 올라가 버리기 전에 공매도를 상환하자. 약간 이렇게 로직이 구동되는 거겠죠. 지금 이 공매도 상환을 누가 하고 있냐? 외국인이죠. 예, 외국인이죠. 홍수전력은 바닥권을 타진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닥권을 타진하면 아마 점진적인 우상향을 펼칠 거라 생각합니다.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은 이거는 뭐 명백했죠. 이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공매도 잔고가 급격하게 주는 모습이 발생했는데요. 이번에 블록 뛸 때랑 최근이랑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확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거의 바닥에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요? 외국인이요. 외국인은 꽤 오랜 기간 동안 셀트리온에 공매도를 하고 나쁜 리포트를 내고 블록딜을 하고 이렇게 주가에 악영향을 주는 액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가가 하락하기만을 기다렸겠죠. 그 하락의 정점에 왔을 때 공매도를 지속적으로 갚아버리면서 지금 쇼트 커버링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올라가면서 공매도 잔고는 계속 줄어들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약간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공매도 잔고가 줄어드는 것도 멈추는 순간에 올 겁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될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요. 요렇게 하면 안 되겠다. 주가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요. 공매도 잔고가 계속 줄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따라갑니다. 이거는 또 공매도 로직이 작동해서 그렇겠죠. 공매도는 비쌀 때하고 쌀 때 갚는 거잖아요. 비쌀 때 공매도가 상승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거를 나중에 한번 과거 데이터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 좋은데 예전에 제가 휠러 홀딩스나 삼성전기로 꽤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게 벌써 2, 3년 전이라 찾아보기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 시간을 내서 그 공매도랑 주가의 상관관계에 대해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가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악재 시나리오 첫 번째, 어제 말씀드렸던 중국 부동산 모기지 보이콧이 발생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그 시그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렸던 주제인데요. IMF 관련입니다. IMF라고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을 떼죠. 지금 IMF가 스리랑카에 29억 달러 구제금융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외에 현재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라오스도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죠. 이거는 아시아 지역인데요. 아시아 지역 관광이 위축되면서 얘들이 외환 그 벌이가 줄어들다 보니까 외환 그 보유랑 그리고 외환 잔고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생각해보면 97년에 저희 IMF 외환위기 때도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이 먼저 발생했었어요. 그 뒤에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거죠. 그 뒤에 우리나라도 결국 IMF 손을 벌리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약간 하이니 법칙처럼 여러 가지 전조 증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전이랑 비하면 우리나라는 외환 보유고도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주요 국가와 통화 수합도 맺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환위기로 작살날 일은 매우 낮다. 하지만 주변국이 그렇게 IMF에 손을 벌리고 외환위기를 겪으면 우리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죠. 자, 그리고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불황 뚫고 되살아나는 여행 숙박 수요. 이건 저희 현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판단했던 거잖아요. 이 팬데믹이 끝나면 분명히 여행 숙박 수요가 늘면서 걔들 관련주가 올라갈 거다라고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투어라든가 호텔신라 등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면 지금 숙박 스타트업 지넴이라는 업체가 있답니다. 올해 상반기 매출은 지난해 전체 매출액 대비 352% 이상 증가했다. 여행 수요가 계속 늘고 있다는 거겠죠.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여 만에 1360원을 돌파했다. 오늘 7.7원 올랐죠. 엔화도 24년 만에 140엔을 돌파했어요. 지금 동아시아 쪽 위안화부터 시작해서 엔화, 원화 등 지금 약세가 좀 심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개입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 거에 대해서 한번 충격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서 지켜봐야 된다 정도입니다. 8월 국내 ETF 설정액이 1조 955억이랍니다. 뭐 규모는 중요하지 않아요. 줄었다는 게 중요하죠. 1월 이후에 첫 감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빠지는 건 오케이. 근데 ETF는 다르잖아요. ETF는 주식만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ETF 설정액은 계속
제로섬으로 돌고 있었는데 그런 설정액이 줄었다라는 거죠. 특정 ETF를 제외하고는 자산 불문하고 설정액이 다 줄었다. 돈이 좀 빠지고 있다. 금리 인상이랑 연관이 있는 거죠.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 증시 주변 자금들이 빠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의 8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5.7% 상승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7개월여 만에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 이 상승 그래프가 쭉 가다가 이제 줄어든다는 거겠죠. 이 소비자 물가 지수,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무한대로 올라가겠죠. 그럼 정부에서도 자구책을 쓸 거고 물가 인상은 어느 정도 진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디램 가격 하락 지속 전망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디램 가격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왜? 코스피 대형주가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뭐 DB하이텍 이런 것들이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 종목들이 안 좋으면 주가 지수가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 정부가 글로벌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죠. 그 엔비디아 좀 크게 하락했잖아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에 안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것들 보면 알겠죠. 인공지능용 주력 반도체 2종을 중국에 수출하지 마라. 지금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두려움도 솔솔 올라오고 있지만 지금 이런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미중이 대립을 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도라든가 선호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발생할 건 아니지만 계속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정도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업체 이익이 내년에는 올해 대비 30에서 40% 감소할 듯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서울의 택시 요금이 4,800원 인상했답니다. 4,800원으로 인상했답니다. 요금 미터기도 더 빨리 오른대요. 이거는 보면 그냥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게 그냥 기본 저희 소양 함량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조금 생각해 봐야 될 이슈입니다. 왜냐? 이전 인상 시기가 19년 2월이었어요. 약 3년 만에 지금 올리는데 26.3% 올라가는 겁니다. 뭐 말이 천 원이지 비율로 따지면 26.3%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물가가 오르는 속도는 우리 기다려주지 않아요. 우리도 투자를 지속적으로 잘 해서 이런 물가 인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임금 인상은 물가를 못 따라가요. 예. 26.3% 올랐는데 어떻게 연봉이나 월급이 26.3% 오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투자를 열심히 해야 된다.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지 실물 자산에 투자해서 자산 극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겁니다.